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제할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원 신경외과 남준록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왜 아프게 되었는가 입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저는 왜 아프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이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기능장애라고 하는 거는 몸을 쓰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아프게 되었는가를 이제 다른 형태로 이야기하면 기능장애의 발생 기전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린 부분인데, 사람은 태어나서 일단 죽을 때까지 움직이거든요. 결국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웁니다. 아이가 응애 울죠. 그래서 일단 바로 숨을 쉬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호흡이라는 것도 일단 움직임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리고 손가락 움직인다 내지는 가만히 있는다, 자세 유지하는 거죠. 이것도 움직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몸을 쓴다는 것 자체는 뭘 하는 거냐면 뇌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근육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육. 네. 그래서 이 근육이라는 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퇴화합니다. 약해져요. 근육도 빠지고. 그래서 뇌졸중 이런 걸로 침실에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은 근육이 다 빠집니다. 그것처럼 안 쓰면 근육은 퇴화한다. 그런데 근육을 좀 써야 되잖아요. 이때 잘 써야 되는데 막 써요. 네, 함부로 움직이기. 이거는 이제 과사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근육에 사용하는 패턴이 깨집니다. 패턴이 깨지고 잘못된 패턴이 학습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을 계속 잘못 쓰거나 아니면 안 쓰거나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반복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전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관에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움직여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거? 움직인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움직이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숨 쉬는 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의 범주를 봤을 때는 숨 쉬는 것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잖아요. 나는 부동의 자세로 가만히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를 유지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움직임 자체가 어떠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정적으로 보이니까 쉰다고 생각하거나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움직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인 분들이 그때서야 운동이라는 거를 접목을 시킨단 말이에요. 운동 개념을 접목을 해서 이게 움직이는 게 운동이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형태가 일반적인 상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운동이란 뭐냐, 과연 운동이란 뭘까를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숨이 좀 가쁘고, 그 다음에 땀도 좀 나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움직이는 패턴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움직임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보면 운동도 움직이는 건데 정말 눈에 보이는 형태가 운동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의 범주에서는 숨 쉬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일단 움직임에 대한 범주다. 그리고 이것들이 뭘 결정하냐면 운동에 대한 강도를 결정하겠죠. 부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유지 시간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근지구력이죠.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같은 움직임 패턴을 쭉 유지할 수 있는 시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근지구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또 부하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근육의 힘이 있겠죠. 근력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외부로 드러나고 티가 나야 이제 운동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나쁜 건 아닌데 가만히 있는 거, 숨 쉬는 것도 움직임의 범주에 넣어야 되고, 이것도
일종의 운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몸으로 움직이는 거, 몸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는 그 상황 자체는 강도가 높다. 가만히 있고 숨 쉬는 건 강도가 낮다. 그러면 강도가 낮은데 이 형태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들도 망가질 수 있거든요. 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시키지?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공부라는 걸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자세를 유지하고 뭐 숨을 쉬고 하는 거는 근육으로 따지면은 좀 적을게요. 국소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자세 유지하고 뭐 호흡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국소 근육. 운동을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근육들은 뭐냐면 힘을 쓰는 근육이죠. 전면 근육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해도 누구를 주인공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소위 운동에 대한 디자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근육을 훈련시키고 싶어. 그 목적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 목적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 국소 근육에 대해서 목적에 맞추려면 어떻게 하냐면 낮은 강도에, 강도 안 높습니다. 최대 힘의 한 25%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최대 힘의 25% 미만으로 강도를 맞추고 느린 속도로 해야 돼요. 속도가 빠르면 훈련이 안 됩니다. 이런 근육들은.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강도도 낮췄어요. 속도도 느려. 가만히 있게 시켜요. 근데 그러면 이런 국소 근육들을 훈련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 상식 수준에서 이런 형태의 낮은 강도의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운동을 경험을 해보면 과연 이거를 운동으로 받아들이실 거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능장애에서 국소 근육들 많이 망가져가지고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병원의 모든 운동은 다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고요. 빠른 동작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강도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낮게 설정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차근차근 올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인 상식 수준에서 이게 운동이야? 라는 형태로 오해하실 법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강하게 운동해서 전면 근육을 써가지고 훈련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능장애가 정말 좋아지느냐 물어보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지금 계속 하는 게 운동을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접근하는 방식이 정말 움직이는 게 보이고 강도가 올라가야 되고 숨도 가빠야 되고 땀도 나야 되는 형태로 정말 눈에 보이는 운동을 하시면서 소위 안 맞는 형태의 운동을 연습하시고 계신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운동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계속 반복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는 전면 근육도 쓰고 싶고 국소 근육도 쓰고 싶어. 이 두 개를 다 하고 싶어. 이렇게 이해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사람의 몸은 그 효율을 쫓습니다. 움직이기 편한. 그래서 전면 근육을 쓰는 걸 정말 몸에 학습이 많이 돼가지고 이 패턴이 정말 익숙하게 잘 쓰여지는 사람이면 그 움직임 패턴이 효율이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이 패턴을 써버립니다. 전면 근육을 사용하는 패턴을 써버리지 국소 근육을 우세하게 주인공처럼 사용하는 패턴을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을 하고 내가 하려고 해야지 겨우겨우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패턴의 운동을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 이러면은 소위 말해서 재활치료가 진행이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당장은 이게 두 마리의 토끼라고 생각을 하고 기능장애에서 나빠진 근육이 있으면 그 근육들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훈련을 먼저 시키는 형태를 운동을 한 다음에 강도를 차근차근 올리다 보면 전면 근육까지 같이 쓸 수 있는 형태로 강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때 같이 합시다. 그 다음에 몸이 좋아지고 나면 편식 없이 둘 다 하십시오. 이런 형태로 이제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아프게 되었는가? 이거를 이제 아시려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좀 유심히 보시고 영상도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형태로 치료를 진행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병원을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